그 다음에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제에서는 예전에는 문제를 혼자 풀었는데 지금은 협력적으로 푼대요. 왼쪽 오른쪽 어디엔가 표시해 두세요. 뭐라고? 사회적 구성주의에 입각하여 이렇게.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제에서는 균형 있는 책임 분담과 상호작용을 통해 동료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신장될까요? 그렇죠. 문제 해결력을 신장하겠다라는 거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신장되겠지만 협력을 통해서 또 어떤 것도 그래요. 의사소통 능력도 신장이 돼요. 따라서 이 두 번째 대목은 문제 해결력 능력 신장 후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조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세 번째, 수학적 모델링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거 여기 있었어요.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연구해보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열심히 하면 수학적 모델링 능력이 신장된대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수학적 모델링 능력이 신장될까요? 당연히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잘 따라야 되겠죠. 이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활 주변이나 사회 및 자연 현상 등 다양한 맥락에서 파악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러면 실세계 또는 수학이 아닌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탐구하고 이를 일반화하게 한다. 그럼 이걸 해결하고 그 안에 뭔가 지식이라는 입장까지도 발전하게끔 이러한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면 학생에게 어떤 능력이 신장된다? 수학적 모델링 능력이 신장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능력이라는 거, ability라는 거는 나에게 없던 것이 만들어져서 내가 그걸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능력인데 실생활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 번 경험하고 그걸 해결할 때 수학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실생활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뭐라고요? 수학적 모델링 능력이 신장이 된대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 주어진 문제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해결하고 뭐라고요? 문제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해결하고 그 과정을 검증하는 문제 만들기 활동. 문제 만들기 활동이라는 단어는 여기에는 문제 제기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말로 문제 만들기 활동. 영어로는 problem posing, 포즈를 취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문제에다가 여러 가지 모션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모양처럼 바꾼다. 이런 거죠. 지금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자라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여러분들에게 요런 단어도 있었고 요런 단어 그 다음에 이런 단어 다른 말로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간에 전략도 사용하세요. 이런 말이 있었죠.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이렇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계속 문제 해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식 외에 행동과 그 다음에 실천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요인이에요. 바로 그 위에 보면은 우리가 현재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궁금해졌어. 선생님, 이렇게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역사와 그 문제 해결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안에 문제라는 걸 뭘로 봐야 돼요? 네, 우리 217페이지. 문제 해결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죠. 문제 해결에서의 문제는 해결의 절차가 이미 알려져 있어서 단순히 계산 연습의 대상이 되는 문제보다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해결의 방법을 쉽게 구하기 어렵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단계에 걸친 다양한 사고가 요구되는 문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배운 후에 근해 공식을 적용하여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같이 배운 내용을 단순하게 적용하여 해를 구하는 연습 문제를 떠올릴지 모른다. 그러나 최근 수학 교육에서 중요시되는 문제 해결은 이미 배운 수학적 사실이나 알고리즘을 단순히 적용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목표는 분명하지만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이 즉각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은 것. 따라서
문제 해결에 이르는 알고리즘이나 풀이 방법이 문제 해결자에게 이미 주어져 있거나 알려져 있다면 그 문제는 그 문제 해결자의 진정한 의미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은 부분을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좋아요. A하고 B로 한번 구별해 봅시다. A, B 그러면 다시 해결 절차가 이미 알려져 있어서 단순히 계산 연습의 대상이 되는 문제 A. 구체적이고 확실한 해결의 방법을 쉽게 구하기 어렵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단계에 걸친 다양한 사고 요구되는 문제 B. 됐죠? 만약에 2차 문제 근해 공식을 배운 후에 근해 공식을 적용하여 주어진 2차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과 같이 배운 내용을 단순하게 적용해서 해를 구하는 연습 문제 A. 이미 배운 수학적 사실이나 알고리즘을 단순히 적용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반대로 이미 배운 수학적 사실이나 알고리즘을 단순히 적용하는 수준의 문제 해결까지만 쓰면 A, 아니다 쓰면 B. 목표는 분명하지만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 B. 그리고 문제 해결에서 알고리즘이나 문제 풀이 방법이 문제 해결자에게 이미 주어져 있거나 알려져 있다면 그러면 A.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읽은 A하고 B를 살짝만 넘겨서 219페이지에 가면 짙은 색으로 routine problems, non-routine problems. 아, 그렇구나. 이 A를 뭐라 부른다? 정형 문제라고 부르면 되는구나. B를 비정형 문제라고 부르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시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예를 들어서 공식에 나오는 변수에 특정한 수를 대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형적인 예제의 풀이 방법 그대로 적용해서 해결하는 문제는 정형, 뭔가 루틴이 있는 문제다.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답을 얻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해결 전략이나 독자적 해결 방법을 구하나 풀어야 하는 문제를 비정형 문제다. 그러면 문제 해결에서 문제의 정답이 맞았는가 하는 결과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과정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는 건 비정형 문제니까 우리가 말하는 문제란 A다, B다, B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생님 저는 문제 참 많이 풀었어요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푼 문제는 A가 많았던 것 같아요? B가 많았던 것 같아요? A가 많았다 이거죠. 앞으로 교사가 되실 여러분들이 또 A가 좋은 문제인 줄 알고 학생들에게 많이 풀리게 하는 거는 현명한 판단 아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비정형 문제예요. 정형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문제를 학생들한테 지도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문제를 어떻게 풀기 도와줄 것인가? 그게 진짜 문제를 푼다는 건데 이제 여기에 초점이 모이겠죠? 누가? 바로 폴리아가 이야기한 게 이런 겁니다. 폴리아는 기하학자예요. 수학을 많이 풀었고 수학을 많이 연구한 수학자죠. 그의 평생의 수학 공부 안에서 내가 문제를 풀어보니 문제는 이렇게 풀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How to Solve It 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 안에는 폴리아가 주장하는 문제 해결 4단계, 또 발견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 교사가 해야 될 발문, 귀납 유비 추론의 활용 이런 것들이 쑥 들어있어요. 우리가 폴리아를 대표적인 인물로 뽑는 이유도 폴리아의 여러 경험 하에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정확히 보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문제 해결에 대한 이론을 집대성한 폴리아는 분명히 인식된 즉각적으로 얻을 수 없는 목표를 얻는 데 필요한 어떤 행동을 의식적으로 조사할 때 문제를 가졌다라고 본대요. 이때 목표, 장애 요인, 해결제 의식이 수반된다라고 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좋은 문제란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좋은 문제. 그냥 문제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딱 해결이 되는 건 좋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좋은 문제란 해결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개념과 기능을 필요로 하고 다른 장면을 일반화 확장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해법이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외워 마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우거나 외우기 전에 저랑 왼쪽에 있는 문제를 살짝만 다시 볼게요. 이 문제가 정형 문제일까요? 비정형 문제일까요? 에? 쉬운 거니까 정형 문제라고요. 뭐 학생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요. 어떤 게 맞죠? 맞습니다. 정형 문제냐 비정형 문제냐는 학생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면 우선 진정한 문제, 좋은 문제란 1차적으로 주어진 것과 찾으라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